안녕하세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 청개구리입니다. 오늘 선별단지 오늘만 영상 3개를 찍는데요. 마지막 영상입니다. 오늘의 43화 36탄이고요. 서울에 들어간 단지입니다.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입니다. 전 처음에 이 단지 이름 듣고 창경궁이란 말이 붙어서 해화동 쪽이나 종로 쪽에 들어가나 그랬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분양중 보이시죠?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 어디 들어가냐면요, 4호선 한성대 입구역 과 가까운 쪽 삼선동에 들어갑니다. 흔히 저희가 옛날에는 삼선교라 불렀죠. 지금도 한성대 입구역에 삼선교란 말이 붙을 것 같은데 붙겠죠? 옛날엔 붙었었는데 삼선동 한성대역 입구에서 좀 가까운 단지는 거리가 가까운데 좀 먼 단지는 오히려 보문역이나 창신역에 가까운 단지예요. 어떤 대규모로 들어가는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창경궁은 이쪽에 있습니다. 창경궁, 창덕궁. 여기서 9층에서는 멀리 보이기는 할 것 같아요. 보이기는 할 것 같은데 창경궁이란 말이 붙은 거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 동네는 제가 잘 알긴 합니다. 제가 이 해화동 쪽에 있는 대학을 다녔는데 그 당시에 아르바이트를 갔다가 성신여대에서 했어요. 굳이 대학로가 아닌 성신여대에서 왜 아르바이트를 했냐고 물으신다면 여대니까 미팅도 많이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뒷골목으로 나와서 해화동 로트를 해서 걸어 다녔습니다. 저는 걷는 걸 원래 좋아해서 성신여대 입구역까지 걸어갔거든요. 날씨 좋은 날은, 추운 날이나 더운 날은 못 걷습니다. 그렇게 걸어 다녔는데 한성대 입구역은 훨씬 더 가까웠거든요. 물론 여기 올라가는 낙산 이쪽 길이 좀 멀긴 한데 창경궁까지 글쎄요, 걸으려면 걷지 못하는 거리는 아닙니다. 천천히 날씨 좋은 날 걸으면 걸을 수 있는데 아마 경희궁 땡땡 아파트가 있죠. 강북 쪽에서 대장급인 그것 때문에 이름에 창경궁이 붙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여하튼 창경궁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잠깐 접수를 해봤습니다. 자, 얘에 대한 롯데캐슬 시그니처. 올해 롯데캐슬은 제가 인천 계양에 들어가는 롯데캐슬 파크시티에 대해서 몇 개월 전에 한번 영상을 띄워드렸고 또 얼마 전에 의정부에 들어갔던 롯데캐슬 나리백시티가 있었죠. 그 영상도 있는데 오늘은 서울에 들어가는 롯데캐슬입니다. 시그니처 대표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일단 얘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이렇습니다. 삼신선은 우하등선할까? 라는 되도 않는 한자성어를 좀 써봤습니다. 우하등선은 이제 신선이 돼서 하늘로 오르다라는 뜻의 한자성어죠. 왜 이렇게 썼냐? 삼신선. 삼선동이잖아요. 삼선할 때 삼자가 석삼자의 선자가 신선선자입니다. 그래서 세 명의 신선 거기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 단지가 보시면 요렇게 한 단지, 요렇게 한 단지, 그리고 여기 한 단지에서 단지 3개가 들어갑니다. 딱 그래서 삼선동 이름도 그렇고 해서 삼신선 얘기를 한번 꺼내봤다. 우하등선을 과연 할 것인가? 우하등선이 이제 신선이 돼서 오른다는 뜻인데 아파트 가격이 올라줄까? 뭐 이런 의미로 이렇게 써봤어요. 자, 얘를 갖다 선별단지로 선정한 이유는요 이렇습니다. 첫 번째, 대단지입니다. 전세대가 넘는 1223세대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 분양은 509세대가 나왔습니다. 적지 않게 나왔고요. 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단지 하나로 묶여 있지는 않고요. 3개 단지로 분리가 되고 커뮤니티도 그래서 뒤에서 보시겠지만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 단지 합해서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역 핵심 단지죠. 서울 분양 적습니다. 최근으로 그래도 조금 나와주고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서울의 신축은 부족하죠. 서울 재개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핵심 단지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세권입니다. 일단 이렇게 써놨어요. 한성대 입구역이 있습니다. 4호선이고요. 보문역이 있어요. 6호선과 우이신설선이 지나다니고 창신역이 있습니다. 6호선이 있는데 트리플 역세권이죠, 일종의. 근데 단지가 위치가 이렇게 세 단지가 있다 보니까 어느 단지에서 가느냐에 따라서 각 역까지의 거리가 좀 다릅니다. 보시면 여기가 한성대 입구역, 여기가 창신역, 여기가 우이신설선과 6호선이 다 가는 보문역입니다. 보시면 요 단지, 요 단지, 요 단지 중에서 이 단지 같은 경우는 이쪽 보문역이 좀 가까울 수 있죠. 이렇게 대충 걸어 올라가실 것 같은데 정확한 건 이제 가보시는 게 제일 좋죠. 대략 700m 선 이렇게 되고요. 이쪽 단지는 한성대 입구역이 그래도 가깝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시겠죠. 500m 선 이쪽으로 하면 조금 더 멀 것도 같고요. 대충 재드린 거니까 직접 가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창신역 쪽은 이런 식으로 여기 길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대략 600m 선. 그래서 아주 초역세가 가깝진 않지만 그리고 여기가 뭐 다 아시겠지만 오르막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성신여대 입구역에서 성신여대 올라가는 거 되게 가파르거든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 중에서 저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당에 우성하고 극동 아파트 있죠. 남성역 쪽에서 그 정도 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급. 물론 길에 따라서 조금 더 가파를 수도 있고 조금 더 평탄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가서 걸어보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하튼 4호선, 6호선 우이신설선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핵심이 되는 거는 4호선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6호선 같은 경우에 여기 창신역이나 봄역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1호선을 갈아타거나 2호선을 갈아타야지 뭐 업무지구로 가는데 4호선은 한성대 입구에서 쭉 내려오면 동대문 지나서 충무로, 명동으로 쭉 가게 되거든요. 따라서 한 방에 갈 수 있기 때문에 4호선이 요 세 개, 우이신설선이나 뭐 6호선에 비해서는 낫지 않는가. 우이신설선은 뭐 신설동까지밖에 안 가는 거니까 어차피. 따라서 6호선과 4호선 중에서 활용도는 이 한성대 입구역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역세권을 그래도 여러 개 갖추고 있는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면 하반 경직성을 어느 정도는 갖춰줄 수 있는 조건은 되죠. 여기 그래도 있는 것과 없는 거는 다르긴 하니까요. 물론 서울에 역들 없는 동네가 거의 없긴 하지만요. 이제 두 번째, 부양시장 흐름 파악 필수 단지이기도 하죠. 강북 쪽에 이번에 서울원 아이파크가 얼마 전에 들어갔잖아요. 뒤에서 이제 한번 비교해 드리겠지만 강북권의 어떤 분양가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보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서울 분양가의 흐름. 지난주에 이제 당산 리버파크라든가 이번 주에 힐스테이트 등촌역을 좀 다뤄드렸거든요. 그리고 오늘 아크로 리츠카운티도 다뤄드렸잖아요. 강대동 쪽. 그리고 이제 강북 쪽에는 얼마 전에 이제 서울원 아이파크를 다뤄드렸는데 그런 것까지 이제 비교해 보시면서 서울 분양 어느 쪽으로 흐르는가 이런 걸 보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단지다. 그래서 분양시장 흐름에서도 중요한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 정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고가 났고요. 12월 6일 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제가 실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들 많이 찍다 보니까 다른 단지께 조금 몇 개가 짬뽕이 돼 있어요. 죄송합니다. 12월 10날입니다. 12월 10날 1순위가 있습니다. 교통도 요거 잘못 써놓은 거죠. 등촌역 힐스테이트 찍다가 그거하고 조금 겹쳤는데 얘는 한성대역과 봄역, 창신역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부터는 2단지 얘기가 맞습니다. 요 두 줄이 지금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509세대가 들어가죠. 1200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이고요. 18층짜리로 19개 동이 들어갑니다. 이게 조감도인데요. 단지 규모가 상당히 크죠. 다만 단지가 3개로 분할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합했을 때 요 세대수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근데 좀 재개발치고 좀 세대수가 적은 거 아니냐. 임대 물량이 좀 있습니다. 200여 세대인가 임대 물량이 있다 보니까 일반 물량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입주는 27년 4월 예정입니다. 요즘 최근에 나온 건 보통 3년 넘게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그냥 예전에 어떤 일반적인 입주대기 기간 2년 6개월 정도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자금 마련에 있어서는 다른 단지들에 비해서는 다소나마 좀 빡빡할 수 있다. 한 6개월 정도 여기 있고요. 분상제는 적용되지 않고요. 재당첨 제한 없고 거주문은 없습니다. 전매 1년의 제한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조건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양가 문제죠. 59형하고 8성을 저희가 주로 보여드리는데 이 같은 경우에 509세대 중에서 59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긴 합니다. 거의 350세대가 나오고요. 84형이 나머지 140세대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급 금액은 59형 같은 경우에 A가 제일 좋은 거겠죠. 아무래도 10억에서 10.8억 선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B형 같은 경우에도 큰 차이는 안 납니다. 10.5억에서 10.9억. 거의 11억에 가깝게 나왔죠. C형이 조금 싸서 9.9억, 거의 뭐 10억이죠. 그래서 10.5억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4 같은 경우에는 13억 2천에서 13.9억 정도, 거의 14억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드렸습니다. 59형은 기본 분양가입니다. 10억에서 11억 선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4는 13억에서 13.9억, 거의 14억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얘는 확장비가 무상입니다. 좋죠. 뭐 최근에 확장비 한 2천 넘게 받는데 얘는 확장비는 무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어컨도 조금 더 싸게 나와준 것 같아요. 한 300, 200에 300 정도. 4기 기준 550, 5기 기준 650에 나왔으니까 대략 750, 950 이렇게 하거든요. 한 2, 300 싸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옵션은 2,500 정도로 제가 계산해 놨습니다. 일단 가전 옵션은 뭐 어느 단지나 오시면 빼죠. 입주 박람회나 기존에 쓰시던 거 갖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으셔서 어느 단지나 빼드리고요. 가구 옵션 같은 게 나왔는데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뭐 300 정도에서 거실 200짜리도 있고요. 100짜리도 있습니다. 주방도 스타일러, ABC형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욕실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많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들어가 주는 게 많다는 얘기죠. 이게 다거든요. 그거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서 가끔 나오는 경우인데 기본적인 거 좀 들어가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런 식으로 고급화를 좀 시켰을 때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걸 계산하는데 저는 일단 옵션에서는 제일 비싼 놈들을 다 넣어드리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얘는 59하고 84가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냥 2,500 정도 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본 분양가에다가 에어컨하고 옵션을 더하면 대략 3,000 플러스 하면 됩니다. 따라서 기본 분양가에 3,000씩 플러스한 가격
이게 실질 분양가. 빨간색으로 제가 해드렸습니다. 59형은 10억 3천에서 11억 3천에 나왔고요. 84형은 13억 3천에서 14억 2천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가 재개발이고 조합원들이 있다 보니까 동호 배치들 보셔야 되는데 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조합원 분양분이거든요. 따라서 일반 조합원 분양분은 고층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59C라든가 59B 같은 게 이제 고층이 그 동에서 고층이 좀 있고 84 같은 경우에 없지 않아요. 304동 보시면은 고층까지 다 있거든요. 핑크색. 다른 동들은 이제 중층 이하 304, 305동 정도가 이제 3단지죠. 얘가 단지 3개라 그랬잖아요. 3단지 쪽이 좀 그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단지는 이쪽에 위치해 있어요. 1단지, 2단지, 3단지. 그러니까 3단지가 여기 위치하는 단지입니다. 따라서 보문역 쪽이 좀 가깝고 뭐 한성대 입구역 쪽도 얘보다 1단지 쪽보다 조금 멀 뿐이지 뭐 이용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84형이 여기 많은데 이렇게 걸어가야 됐을 때 800m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려가는 건 쉬운데 올라갈 때 이제 조금 힘드시겠죠. 거리뷰 보시면 요 길인데 요 정도 요런 경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직접 가보시면 이 사진을 보는 것보다 좀 더 느껴질 수도 있고 괜찮은데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어요. 현장 방문이 꼭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하튼 59형 11억 선에서 84형 14억 선에서 최고 분양가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계약금 10% 중도금 이자 흡일제고요. 평면도는 롯데도 1군 브랜드잖아요.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59A 타입인데요. 3베이예요. 4베이는 아닌데 판상형으로 나왔고요. 다만 59A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주력이 59C입니다. 59C 같은 경우는 이제 타워형이 되겠죠. 2베이고 안방이 있고 침실 잠거 2개가 붙어주는 타워형인데 약간 안방 같은 경우에는 근데 드레스룸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거 이게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84는 타입이 딱 하나입니다. 3베이로 나왔고 드레스룸 작게 들어가 주고요. 그 마통풍 가능한 걸로 나왔고 침실 이쪽에 발코니가 이렇게 있다는 게 좀 특징이네요. 주방 수납 공간이 좀 들어가긴 했는데 따로 팬트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나온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체 편의성은 얘가 지금 단지 전체 규모는 1000세대가 넘는데 3개로 쪼개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티도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1단지 커뮤니티, 2단지 커뮤니티, 3단지 커뮤니티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각각 들어가 있는 건 이제 중규모 단지들에 들어가는 것들이 들어가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피트니스, GX, 골프 연습장, 작은 도서관, 독서실 같은 것들이 단지별로 각각 들어가준다. 84형을 넣게 되면 이제 3단지 쪽이니까 주로 이렇게 돼 있다. 중규모 단지의 어떤 커뮤니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차는요 1.2대로 일단 확인이 되거든요. 이거는 직접 한번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보다 적진 않을 것 같은데 이거보다 좀 더 해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1.2대로 나온 것 같거든요. 이건 정확한 건 이제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육은 일단 삼선초, 삼선중, 경동고를 써놨습니다. 삼선초는요 바로 단지에 붙어 있습니다. 특히나 3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붙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삼선초거든요. 그 다음에 경동고등학교가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는 가깝게 붙어 있다. 3단지 경우 거의 초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중학교인데 중학교가 삼선중이 있거든요. 근데 좀 멉니다. 여기 있어요. 그리고 경신중도 여기 있고 중학교가 좀 멀게 있는 거 이쪽 아래쪽으로는 없는 걸로 보이던데 따라서 아까 옆까지 거리에다가 좀 더 걸어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중학교 측면에 좀 빠진다. 초등학교고 고등학교는 나쁘지 않은데 중학교가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의성은 뭐 서울입니다. 기본적으로. 서울이고 대학로 바로 옆에 있죠. 해와 이쪽도 있고요. 서울 강북권에서 뭐 어디에 비해서 막 빠지거나 이런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청경 롯데캐슬 시그니처에 대한 기본 정보였습니다. 분양가 착하냐 적절하냐 이걸 따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 분양가를 좀 잘 보여준 것 같다. 일단 이 얘기를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원래랑 같이 제가 표를 좀 따왔는데 일단 이쪽 하얀색으로 된 요 4개 단지 있죠. 한진, 삼성 프로지오, 삼성 SK뷰, 보문 파크뷰자에는 이번에 들어간 창경궁 롯데캐슬 인근에 있는 단지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약간 푸른색 계통으로 2개 해놓은 거는 최근에 분양을 했던 서울은 아이파크하고 힐스테이트 등촌역 분양가입니다. 좀 비교를 해드리려고 해놨는데 일단 주변에 있는 놈들부터 볼게요. 일단 구축입니다. 한진 유명한 단지입니다. 98년도에 들어간 롯데캐슬 시그니처 이번에 들어가는 놈하고는 30년 차이가 나게 돼요. 얘가 어디냐면 한성대역을 갖다가 기준해서 북쪽에 있습니다. 롯데캐슬은 이제 남쪽에 들어가는데 한성도 있고요. 북쪽에 보시면 여기 한진 아파트 보이시나요? 엄청 크게 들어가 있는 위성사진 모두 뚜렷하게 나타나죠. 얘 같은 경우가
98년 들어간 구축입니다. 완전 구축이죠. 실거래가 보시면 59형이 거래가 많아요. 단지 규모 자체가 큽니다. 4,500세대예요. 메모드급 단지죠. 그래서 거래가 많은데 이 같은 경우에 뭐 10월, 11월에도 거래가 많은데 거의 6억이 좀 넘어갔습니다. 59형 6억 1,300에 10월에 있고 5억 9,800에 10층짜리가 하나 거래된 게 있어요. 대략 6억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84형은 얘도 거래가 많습니다. 막 치고 올라가는 상황은 아닌데 지금 7억 4천, 7억 9천 거의 8억 선에 가깝게 거래되고 있고 요 4억 9,700은 뭐 증여나 이런 거 있어. 딱 봐도 30%깐 가격. 그리고 7월 달에는 8억 2,500도 있었습니다. 8억도 있었고요. 정리해드렸는데 59형 같은 경우는 5.7에서 6.1억, 84형은 7.1에서 8.2억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30년 된 구축입니다. 얘의 전고점은 59가 7.4억이었고 84가 9.8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뒤로 한 10년 뒤에 들어간 삼성 프루지오가 있습니다. 자, 삼성 프루지오는요, 요 2단지, 3단지 바로 앞에 붙어 있는 놈입니다. 삼성 프루지오 보이시죠? 이 같은 경우는 800세대 규모급, 중규모에서 좀 큰 단지급이고요. 2008년 들어간 지금 한 20년 차가 돼가죠. 그래서 창경궁 롯데가 들어왔을 때 20년 차이가 딱 나게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 59형이 최근 거래가가 11월 달에 7억 3,500이 있고요. 9월 달에 7억 4,800, 대략 7.5억 정도까지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84는 타입이 좀 많아요. 9억 4,500에 9월 달 거래, 그 다음에 5층 저층이 8억 5천 정도에 거래된 게 있고요. C형 다른 타입도 8억 9,700 거의 9억 선에 거래가 됐고 D타입은 8억 5천 11월 달에, E타입은 올해 거래 뭐 하나 있었네요. 8억 2천. 104 B타입도 8억 8천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얘 위치는 좀 전에 보여드렸지만 이번에 들어가는 롯데캐슬 시그니처 2단지하고 3단지에 붙어있는 단지다. 그리고 20년 된 구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얘는 59형이 7.3에서 7.5억 선, 84가 8.1에서 9.5억 선에 거래되고 있고 정고점은 각각 8.9과 10억 정도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한신한진하고 10년 차이가 나는데 전고점 비슷했고요. 현 실거래가는 대략 1억 5천 정도 더 비싸게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차 차이가 나니까. 그 다음에는 프로지오보다 좀 더 늦게 들어간 12년도에 들어간 삼성 SK뷰가 있습니다. 얘도 인접해 있는 단지입니다. 요거거든요. 삼성 SK뷰. 이번에 들어가는 3단지, 1단지하고 가깝죠. 한성대역까지 거리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가까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년도에 들어갔고 430세대짜리 중규모 단지입니다. 이번에 들어가는 창경궁 롯데캐슬도 3개 단지로 나누면 이제 중규모 단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같은 경우에 59형이 타입이 3개가 있어요. 최근 거래가 많지는 않습니다. 과거 거래가가 있고 최근 거래가는 B형이 하나 뜬 게 있는데 9억 3천에 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가를 잠깐 살펴보면 최근 거래가 많지 않으니까 9억 5천에서 10억 5천 선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호가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84 같은 경우에는 세 타입이 역시나 있는데 최근 거래가 그나마 8월 달에 있었어요. 7월 달과 올 초에도 좀 있었고요. 10.5억에서 11억 3천 사이, 10억 중반에서 10억 중반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B형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12억 4천까지도 있었습니다. 최근 거래는 9월 달에 11억 5천 12층이 하나 있었고요. C형은 거래가 뜨는 게 없습니다. 바로 옆에 들어가 있는 단지고요. 얘하고는 대략 15년 차가 나게 되죠. 이번에 들어온 롯데캐슬이. 자, 그런데 얘가 59형 9.3억, 그 다음에 84형은 10.5에서 12.4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고점이 있어요. 59형은 10.7억이고 84형은 13.2억에 있습니다. 그럼 딱 보시면 느낌이 오죠? 삼성 SK뷰의 전고점하고 비슷하게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가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써놨습니다. 그래서 삼성 SK뷰 12년도에 들어간 대략 15년 차이가 나게 되는데 얘 전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가격 정도로 보시면 된다. 그리고 현 실거래가보다는 대략 2억 정도 비싸다. 전고점하고 차이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봄은 파크뷰 차이가 있습니다. 얘는 야구 거리는 있고 입지는 좀 다르다고 보셔야 됩니다. 대신에 얘는 이쪽 신축이 많지가 않아서 신축 비교를 좀 해드리려고 따왔어요. 봄은 파크뷰 자이라는 이름에서 느껴지시겠지만 보문역 쪽에 있습니다. 얘는 평지에 있죠. 완전 평지에 있는데 얘는 근데 보문역도 가깝지만 보문역보다는 오히려 창신역이 좀 가깝습니다. 노단지인데 좀 길쭉하게 들어가 있죠. 들어오시면은 1000세대급 대규모 단지고요. 17년에 들어갔으니까 지금 아직은 준신축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좀 이제 창경궁 롯데캐슬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10년 차이가 나게 되긴 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 지금 59가 9억 9,800에 8월 달에 거래가 됐습니다. 7층 높지도 않은 놈인데 대부분 그러고 9억대 선에서는 이루어지고 있고 최고가가 9억 9,800 정도의 A타입이 나왔었고요. B타입도 9억 7,500에 10월 달 거래가 있었습니다. C타입은 8억 9,500에 타워형이겠죠. 그 다음에 84형들 같은 경우에는 114 B형이 찍힌 게 있는데요. 9월 달에 11억 5천에 6층짜리가 그 다음에 7월 달에
16층인데 11억 8천에 찍혔다. 거의 12억 선에 가깝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F형 같은 경우에도 8월 달에 11억 8,900에 20층이 찍혔습니다. 다른 타입들은 실거래가가 없어요. 얘는 위치가 창신역을 갖다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평지에 있는 아파트라서 딱 대놓고 입지 비교는 어렵습니다. 다만 한성대 입구역이 4호선이잖아요. 롯데캐슬 같은 이용할 수 있는 게 4호선 이용이나 이런 거에서는 좀 다를 수 있죠. 다만 본파크뷰도 창신역에서 한정거장 가면은 1호선 이용할 수 있고, 뭐 사실 이쪽 신설동역 쪽까지 거리는 아닙니다. 따라서 입지에서는 본파크뷰가 당연히 더 낫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하튼 얘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5구형이 9억에서 10억, 그 다음에 84형이 11억에서 11.9억에 나옵니다. 다만 롯데캐슬은 얘로부터 10년 뒤에 들어가는, 즉 파크뷰자이가 구축으로 넘어갈 때 들어가는 아파트라는 점은 인지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파크뷰자이가 뭐 3년 뒤에 이 가격일까는 또 고민해 보셔야죠. 그리고 파크뷰자이의 정보점은요, 5구형이 11억, 그 다음에 84형이 14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문 센트럴 아이파크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로 써놨는데, 보문역 바로 역초역세권으로 들어가는 26년도에 들어가는 단지입니다. 다만 좀 소규모 단지, 요 분양가나 이런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는 딱 비교할 주변에 있는 신축은 없어요. 그나마 주변에 있는 것 중에 최신이 삼선 SK뷰거든요. 보문 파크뷰자에는 입지상 차이가 있고요. 삼선 SK뷰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슷해요. 단지가, 그죠? 중규모 단지고, 여기도 세개 단지 쪼개면 이제 중규모 단지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한성대역 접근성이라든가 다른 역들의 접근성도 크게 다르질 않고, 다만 얘하고는 이제 15년 차 정도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실거래가가 이렇고 대략 2억 정도 더 비싸게 나왔다. 15년 차이에 2억, 이걸 갖다가 괜찮다고 판단하시느냐 아니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선 SK뷰 정거점과 기준 유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분양했던 서울원 아이파크가 있어요. 강원대 역세권에 들어간 거죠. 얘는 GTX-C가 개통됐을 때 바로 도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교통입지 나쁘지 않았죠. 얘도 여기 둘러싸고 있는 입지인데, 얘는 5구형이 10억에서 11억, 다만 얘는 평면도 같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84가 13.5에서 14.8억에 나왔거든요. 얘하고 비슷하죠, 지금 보시면.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이파크가 입지나 미래 가치에서는 좀 더 낫다고 판단해요. 물론 욕을 많이 먹었지만, 그렇게 얘기했다가. 근데 문제는 얘는 지금 분양이 됐잖아요. 이미 청약이 끝났고. 그리고 정당계약으로 해서 얘는 완판될 것 같아요, 금방. 다만 입지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이파크가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나쁘지 않았다고 말씀드린 게, 이번에 롯데캐슬 시그니처도 그렇지만 앞으로 분양될 애들이 이거보다 싸게 분양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서울의 신축이. 근데 아이파크가 이 가격에 나와줘서, 근데 미래 가치가 있는데 광운대역이, 그래서 나쁘지 않다고 평가했던 거고요. 힐스테이트 등촌역, 물론 얘는 강남 쪽에 있죠, 그렇죠? 다만 얘도 역세권 이용할 수 있는 건 등촌역 하나 정도고 이런데, 얘도 26년도에 들어가는, 이번에 분양했어요. 오늘 이제 특공인데, 얘 같은 경우가 한 1억 정도 비싸게 나왔습니다, 이번 시그니처보다. 물론 입지는 등촌역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일단 한강 남쪽이고.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자치 평가인데요. 일단 서울 2급지 미만입니다. 1급지하면 반포, 대치 뭐 이런 데 말하고요. 2급지하면 오늘 리츠카운티 찍은 방배라든가 목동 이런 데들을 갖다가 저는 잠실도 2급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보다 미만인 아파트들도 뭐냐, 국평이 13에서 15억 선으로 지금 분양가가 나오고 있어요. 얘도 그걸 확인시켜줬잖아요, 지금. 그죠? 광운대역도 마찬가지고, 아이파크도, 등촌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동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좀 빠지죠. 2급지 미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얘네들이 어디든 일단 강남이든 강북이든 13에서 15억 선에 나오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고요. 그럼 1, 2급지는 얼마냐? 최근에 이제 1, 2급지 다뤘던 단지들이 있잖아요. 잠레아도 다뤘었고, 오늘 뭐 리츠카운티도 다루고 있는데, 얘네들은 대략 20억 선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리츠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21억 7천 정도가 최고가였는데, 저층 3층짜리까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1, 2급지는 분상제를 맞아서 이렇게 나와주는 거란 측면도 있어요. 오늘 리츠카운티도 분상제인데 20억 초중반 선에서 나오고 있고, 그 미만도 요거 13에서 15억 선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조금씩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마치 저는 서울 현재 분양은요, 괜찮은 입지의 재건축들은 저희가 항상 뭐를 얘기합니까? 평면도 뭐 다 신경 쓸 필요 없고 당첨이 문제다고 그러잖아요. 괜찮은, 예를 들면 반포 재건축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서울 전반적으로 신축은 당첨이 문제인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1, 2급지 있잖아요. 기본이 100대 1이 넘어가요. 200대 1, 300대 1도 쉽게 가거든요. 몇백 대 1이 그냥 기본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얘기는 추후 마진은 무조건 다를 거예요. 물론 강남 되면 무조건 무한의 마진이라고 그랬잖아요. 반포 같은 데 되면은 20억을 주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전세가가 20억이 넘기 때문에 내 돈 투자하는 거 없이 그냥 20억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최소 20억. 그거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어요? 그건 당첨이 뭐 몇천 대일까지 하잖아요. 센타입 같은 경우에는. 따라서 강북이라고 하더라도 이 가격에 나오지만 당첨이 그냥 돼야 그나마 마진이라는 놈을 만나기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강북이 당연히 강남보다 마진율이 낮아요.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강북이라도 넣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적은 마진이라도 보려면, 신축으로 마진을 보려면 늘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강남은 너무 경쟁률 세고, 물론 로또잖아요. 로또보다 더 하기도 하던데, 올해 초에서 DH 같은 경우에. 따라서 입지 평가를 했을 때 이 창경궁 요 가격이 이런 데하고 비교하면 비싸 보일 수도 있어요. 등촌역 같은 데하고 비교해보면. 그죠? 그리고 서울은 아이파크하고 비교해도 비싸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서울은 아이파크는 광운대역 쪽이 개발되는 거라든가 앞으로의 미래가치, GTX 같은 거 비교했을 때 입지가 좀 더 낮다고 평가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 차이가 얼마 나지도 않아요. 그렇게 봤을 때 얘는 비싸다 보일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삼성 SK뷰 2012년도 들어가면 바로 옆에 있는 단지와 비교했을 때는 또 그렇게 비싸 보이지가 않아야.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이런 거죠. 얘는 제 가격에 나온 거고 얘네가 좀 싸게 나온 거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 두 영상을 다 찍어드렸었거든요. 힐스 등촌도 찍어드렸고 서울은 아이파크도 찍어드렸잖아요. 괜찮다고 그래서 제가 이걸 평가했던 이유가 다른 강북들이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근데 이미 이건 떠나간 거고, 이건 오늘 떠나가죠. 등촌역은. 얘네 경쟁률 장난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봤을 때 롯데캐슬 시그니처 얘도 나쁜 거냐? 아니라니까요. 얘네가 좋았던 거고, 얘는 제 가격에 나온 거예요. 삼성 SK뷰하고 비교해 보시면 되죠. 얘는 분상제 이런 걸 안 맞았기 때문에 그냥 제 가격에 나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라도 돼야지 마진이라는 놈을 만나볼 수는 있죠. 저는 이거라도 경쟁률이 좀 낮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분양자들 입장에서, 청약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 뭐 창경궁 롯데캐슬의 미래가치는 따로 말씀드릴 건 없고,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요. 서울 전반적인 부동산 자체가 얘의 미래가치가 돼요. 뭐냐면 이런 얘기 분명히 하실 거예요. 댓글에도 달릴 것 같은데, 강북 그 고지대 올라가기도 힘든데 거기에 14억? 야, 말이 되냐? 근데 얼마 전에 이런 얘기 하셨었거든요. 강북이 10억? 말이 되냐? 근데 그랬던 건 강남이 30억 못 넘을 때 얘기입니다. 보통 강북이 강남의 3분의 1 가격 정도로 보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강남이 원베일리 얼마 전에 9평이 60억. 물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어요. 제 영상 계속 보신 분들은 제가 영상마다 몇 가지씩 얘기해 드리죠. 원베일리가 60에 거래된 게 한 놈 있지만 그게 안정화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그랬습니다. 50억 선에서 지금 안착되느냐 아니냐의 문제이고, 그게 최근에 60억 말고 55억, 50억 저층 거래들이 있거든요. 그게 안정화된 뒤에 60억 얘기인데, 문제는 여하튼 60억짜리 거래가 있어요. 강북이 10억이 넘어? 말이 안 되지 않냐? 웃기네 막 이랬던 건 강남 30억 할 때 얘기고요. 지금 그 강남이 60억을 얘기하고 있어요. 강북은 당연히 10억 넘어가는 건 두 번째고 20억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비례대로 했을 때. 따라서 지금 얘 나온 분양가가 안전마진이 있다 없다 이걸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본인이 위치에서 제 가격에 나온 건 맞다.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27년도 이 가격으로 들어갔을 때 얘가 뭐 얻어먹을 게 없느냐?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얘 때문에. 창경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미래가치는요, 서울 전반의 부동산 시장, 강남의 시장입니다. 강남이 3, 4년 뒤에 실제로 60억이 안정화되잖아요. 그럼 강북의 신축들이 20억이 안 될 것 같나요? 마포 이런 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도공항이라든가 성북이라든가 여러분들 입지 빠진다고 말씀하시는 그 동네들이에요. 그 동네들의 신축도 20억은 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가? 강남이 60억 갈 때. 따라서 부동산 장기입니다. 이거 갖고 들어간 게 좋다 나쁘다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너무 비싸다 뭐 이런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서울의 신축은 계속 부족할 거란 거 꼭 감안하셔야 되고요. 개인적으로 이게 수익률이 높다 낮다를 떠나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가져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얘네들 힐스 등촌이든 서울원 아이파크든 얼마 전에 들었던 당익팍이든 되면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서울원 아이파크는 얘보다 훨씬 더 좋은 위치예요. 개인적으로 볼 때. 근데 이건 이미 떠나간 버스고. 따라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경 롯데캐슬 같은, 꼭 이 단지만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강북권에 들어가게 될 단지들이, 신축들이 만약 이 가격이 나온다? 13, 4억이 나온다? 저는 들어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당첨만 된다면. 당첨이 문제죠. 왜냐하면 부동산은요, 그 단지 자체만 갖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움직임하고도 연관이 되고, 그에 따라 움직여요. 전체적인 경제 상황하고도 연관이 되고요. 강남이 지금 아직은 60억은 설왕설래예요. 아직은 50억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밸리도 그렇고. 그게 맞는 가격으로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나머지 밑에 애들 10억대라든가 10억 이하 애들, 수도권 애들이 아직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걔네들이 좀 어느 정도 치고 올라가줘야지 얘가 60억에 안착될 거라고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과거 98년도도 그렇고 2008년도 그렇고 두 번의 경험이 그랬거든요. 60억에 가긴 갈 거예요. 몇 년 뒤에. 그때 일종의 해지 수단, 물가 해지 수단으로 이런 강북의 아파트들도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능을 할 거라고. 해지 수단으로.
얘도 강남 원밸리가 60억 간다면 강북에 몇 개 안 되는 신축입니다. 노원에 뭐 3개라든가 이런데 강북 재건축 얘기하지만 그게 언제 되냐고요. 그건 이거 들어가는 것보다 최소 10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따라서 이 가격에 들어갈 수 있는 강북의 단지들 얘 말고라도 요 수단 일종의 해지 수단의 기능으로서도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면 지금 강남 물론 지금 20억이 넘고 당첨이 되기만 한다면 강남 쪽 누리시는 게 좋아요.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당첨 확률이 워낙에 낮으니까. 그리고 가격도 얘보다는 그래도 한 10억씩 비싼 거잖아요. 방배 DH만 해도 얼마 전에 영상 띄워드렸는데 걔도 23억, 24억에 나왔는데 얘는 13억, 14억이니까 자금의 문제도 있고. 따라서 이런 데들 뭐 숨이 차면서 올라가야 되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신축들은 강북이라도 요 수단으로 해지 수단을 보시고 들어가시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견해예요. 욕하셔도 됩니다. 의견은 다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과하게만 욕하지 마세요. 그리고 당연히 강남 쪽에 이번에 말씀드린 당립학이라든가 등촌역 힐스테이트 이런 데 좋아요. 경쟁률이 세겠죠. 따라서 강북 쪽에 이런 애들도 계속 감안하셔야 된다. 그리고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다. 아직까지 이 가격에 나와주는 게 나쁘지 않은 거다. 왜냐면 이 가격도 시간 지나서 이거가 얘기되는 순간 달라질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한 줄평인 겁니다. 떠나가는 버스들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얘도 오늘 내일 떠나가고 얘도 한 1, 2주 전에 떠나갔죠. 당립학도 같이 떠나갔고 얘도 지금 욕을 먹을지는 모르지만 떠나간 버스가 될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서울 강북 쪽이라도 신축 들어올 만한 분양 예정들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고 찾아보세요. 몇 개나 있는가. 많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나온 거예요. 최근에 좀 가치들 나와주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따라서 떠나가는 버스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타고 보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차피 이제 서울 분양이라든가 최근에 일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선도 단지에 대한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 분양가 중개에만 좀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었는데 분양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그래서 다음 시간쯤에 가지려고 해요. 그때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얘는 다음 주에 청약이 있으니까 자금 되시면 들어가도 나쁘지 않은 단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름이 어떻고를 떠나서 창경공이 왜 붙었냐 이걸 떠나서 우리 입지가 뭐 경사가 있네 없네 이런 걸 떠나서 신축이라는 측면을 잘 보셔야 돼요. 막말로 사당동 쪽에 비슷한 경사도에 있는 게 우성이나 극동 이런 데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걔네 현재 실거래가와 걔네가 만약 재건축 들어갔을 때 걔네 거래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동작 쪽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전반적으로. 자, 세부상에서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는 것 중에 잘못 인정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떻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다 말씀드린 거니까 어디까지 참고로만 하시고요. 투자는 개인 책임입니다. 특히나 어느 단지든 직접 가보세요. 얘 같은 경우도 직접 가셔서 여기 3개나 있잖아요. 그 역까지 거리라든가 이런 거 보시고 중학생 자녀가 있으면 삼성중학교까지 거리가 좀 되잖아요. 그것도 한번 보시고 통학이 가능한지 아닌지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상관이 없는데 중학교는 좀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시고 편의성 같은 경우에도 마트 자체가 제가 대형마트가 요 근처에는 없었던 걸로 알거든요. 물론 서울이 좀 그렇습니다. 오히려 마트가 수도권에 있는 신도시급 이런 거에 비해서 오히려 더 빠지는 게 서울입니다. 여하튼 오늘 직접 다 확인해 보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먼저 100만원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값 분양정보 공식 단톡방을 첫 댓글에 달아둘 겁니다. 그러면 들어오시면 아무래도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거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질문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 드릴 수 있는 답변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분양들이 많습니다. 수도권 분양들이 그래도 좀 이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아무래도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걸 정리해서 다음 주나 이쯤에서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